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20개 시중은행장들과 만났습니다. 최근 수백억 규모 은행권 횡령 등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G마켓과 SSG닷컴이 오늘 동시에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를 수시 인사라고 강조하며 혁신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새 40만 명 줄었습니다.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최근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고객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들어 첫 공식 간담회였는데 최근 수백억 규모 은행권 횡령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 20개 국내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원장은 불안전 판매 문제가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비롯해 최근 벌어진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과 지난 3월 NH농협은행의 109억 원 규모 배임에 이어 지난달 추가로 발생된 64억 원 규모 배임 등 이딴 금융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은행 산업이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 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달 초 드러난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직원 A씨 100억대 고객대출금 횡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진행 상황과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됐다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국이 자체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작업 중인데 업무 체계를 더욱 명확히 정하고 내부 통제 실패 책임 규명 작업이 높은 수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당국이 몇 년 전부터 이어진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작심하고 이번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PF 리스크와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은행권의 신디케이트론 적극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당장 내일 금융당국 주재 은행 보험권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협약식을 시작으로 1조 규모 자금을 집행해 부실채권 매입 지원 등 PF 시장 자금 순환 촉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G마켓과 SSG닷컴이 오늘 동시에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G마켓 대표엔 정형권 전 알리바바 코리아 총괄을, SSG닷컴 대표에는 최훈학 전무를 내정했습니다. 빠른 대표 교체에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신세계그룹 측은 수시 인사를 단행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커머스 사업 분야인 G마켓과 쓱닷컴의 새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G마켓을 이끌 새 대표 자리엔 정형권 전 알리바바 코리아 총괄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쓱닷컴 신임 대표에는 최훈학 전무를 내정했습니다.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정형권 G마켓 대표가 투자, 이커머스, 핀테크 업계를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인 만큼 회사의 체질 개선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쓱닷컴도 그로서리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 본부장을 맡아온 최 전무가 대표를 겸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가 바뀐 건 4월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 해임에 이어 2달 만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취임한 지 100여일 만에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경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임원진은 수시 평가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대표 교체가 문책성 인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일각의 추측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4월 경질된 신세계건설 대표와 달리 이번에 해임된 전항일 G마켓 대표와 이인영 쓱닷컴 대표는 고문으로 남아 자문 역할을 맡는 점도 차이로 꼽힙니다. 한편 쓱닷컴은 재무적 투자자 보유 지분 30%의 새로운 매수자를 올 연말까지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 지분을 신세계그룹에서 모두 되사야 합니다. 또 수익성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의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원조 유통공룡 신세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 교체와 조직 개편을 거듭하며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이 독일과 영국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자이툰과 카 매거진이 함께 실시한 고성능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다른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비교 평가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서킷 등에서 3일간 실시됐습니다. 대상 차량은 아이오닉 5N을 비롯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BMW i5 N60,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 등 총 7대였습니다. 두 매체는 아이오닉 5N에 대해 고성능차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 가치인 운전의 재미가 다른 모델들보다 압도적인 차라고 호평했습니다. 아이오닉 5N보다 가격이 3배에서 30배 높은 고성능 전기차를 제치고 올린 성과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들 매체는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N e시프트 등 아이오닉 5N의 고성능 특화 사양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이오닉 5N은 N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로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 출력 478kW, 최대 토크 770의 동력 성능을 갖췄습니다.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1년 새 40만 명 떨어진 건데요. 고분양가의 다른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1년 새 4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 3,800명입니다. 전달에 비해 약 2만 명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 명 넘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폭 늘긴 했지만 지난 4월부터 다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97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약 5만 명 감소했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8만 명가량 감소한 841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청약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등이 신설됐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되레 줄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존에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해지하는 경우. 높은 분양가도 청약을 외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 가격이 저렴한 데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약의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느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557만 4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98%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약 소유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난 13일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약 당첨선만 올라가고 기존 청약자들의 금액만 증액하는 데 그칠 거라는 겁니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까지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걸로 내다보는 만큼 청약통장 감소세는 유지될 걸로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병력이 있는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인 유병자 보험이 최근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 문턱을 더욱 낮추고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고객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내년 고령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어 미래 고객 선점을 위한 보험사들의 유병자 보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최근 유병자와 고령자가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교보간편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맞춤형 설계로 보장을 제공하고 가입 나이도 최대 80세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입 후 무사고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달 중증 유병자부터 경증 유병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건강보험을 내놨습니다. KB손해보험은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는데 업계 최초로 간편 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고객의 건강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 추가 고지를 통과하면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되는데 기존 유병자보다 최대 14%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쏟아내고 있는 유병자 보험은 가입 심사 기준인 질병 고지 의무 기간을 늘려 유병자와 고령자의 가입 기회를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기존 유병자 보험보다 보장을 세분화하고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병력 있는 고지 기간을 3년 이렇게 했다가 10년으로 대폭 늘리면서 그러니까 상품 구조, 인수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보험사들이 유병자 보험 시장 확대에 나선 건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병자 보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병력자 보험 가입 건수는 604만 건으로 1년 전보다 200만 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고령 인구에 편입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면서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하는 그러한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타겟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년 고령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은 고령층 고객 선점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인터배터리 유럽에 참가해 배터리 그 이상의 고객 가치를 주제로 ESS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합니다. 주택용 ESS 제품으로는 처음 리튬 인산철 셀을 적용한 M블록 2를 공개합니다. 이 제품은 모듈식으로 팩을 간편하게 끼워 넣어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팩을 최대 5개 장착해 15.5kWh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발전소, 송배전망 등에 설치되는 전력망용 중대형 ESS 제품도 공개됩니다. 고용량 LFP 롱쉘을 활용한 신제품 뉴 모듈라이즈 솔루션을 처음 선보입니다. 모듈형 컨테이너 유형의 이 제품은 용도에 맞게 용량을 구성할 수 있고 제품을 모두 조립된 완성형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LG 엔솔은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환경 규제도 선진화돼 ESS 잠재 수요가 큰 시장이라며 유럽과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할 핵심 전략과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홍콩 글로벌 투자기관들을 만나 중장기 밸류업 전략 소개에 나섰습니다. 함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K금융 밸류업 선도를 위한 투자 설명회 IR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함 회장의 이번 홍콩 방문은 해외 투자자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올해 글로벌 IR 활동의 첫 행보로
비용 효율성과 자산 건정성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적 성과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전, 중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함 회장은 이어서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초 새롭게 수립한 자본관리 계획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시행 후 기업 가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함 회장은 홍콩 IR 이후 호주를 찾아 시드니에 소재한 기관 투자자들과 1대1 면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 회장은 K금융 밸류업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긴 호흡으로 지속될 장기적인 플랜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기온 상승은 폭염을 불러오게 되죠.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 6차 보고서에서 지구가 1.5도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폭염은 8.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올해 우리나라도 극심한 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 여름에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이 일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평년보다 6일 이상 늘어나면서 역대급의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일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문제입니다. 이에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 중국의 산둥대학교, 영국의 런던 위생열대대학원 등의 공동 연구팀은 폭염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를 2024년 5월 14일에 플러스 메디신에 게재를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폭염 관련 사망자의 전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부담 3단계 모형화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1850년에서 1990년에 비해서 지구 표면 온도는 2013년에서 2022년에 1.14도가 상승을 했고요. 2081년에서 2100년까지는 최대 0.41에서 3.41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서 폭염의 빈도뿐만 아니라 심각성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어떤가요? 폭염과 관련된 사망률을 전 세계적으로 살펴본 말이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43개 국가 또는 지역의 750개 지역에서 일일 사망자와 체온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절당 15만 3천 명 이상의 폭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역으로는 아시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부 및 동부 유럽. 둘째, 극지방 및 고산지대의 기후가 있는 지역. 셋째, 거주자의 소득이 높은 곳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열대성 기후라든가 소득이 낮은 지역은 폭염 관련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석저자인 모나시 대학의 유민구어 교수는 폭염은 인체에 과도한 열 스트레스를 가하고 여러 장기 기능 장애는 물론 열 탈진이나 열 경련이나 열사병을 유발해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열 스트레스는 또한 기존 만성 질환을 악화시켜서 조기 사망하거나 혹은 정신장애 및 기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염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변하는 상당한 사망 부담과 관련이 있다는 우리의 연구 결과는 모든 정부 수준에서 지역화된 적응 계획이라든가 위험 관리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나요?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극심한 폭염의 빈도라든가 강도가 계속 지금 늘어나면서 미국의 날씨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의회의 경제공동위원회는 폭염이 주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극한의 열로 인한 비용 증가인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8년 사이에 10,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열 관련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진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열 관련 의료 비용은 매년 여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특히 유아라든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야외 근로자, 노숙자 및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취약한데요.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중요한 장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엄청난 부담을 주며 알레르겐과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킬 수가 있지요. 더위와 그로 인한 탈수는 균형과 인지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이것은 기온이 상승할 때 근로자가 더 많은 직업재해를 입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폭염이 이 생산성 손실을 가져와서 경제적 피해를 더 야기시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폭염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 생산성 손실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데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이런 생산성 손실이 경제적 비용 중 하나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농업이라든가 건설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25억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열 노출로 손실이 되었고요. 다른 보고서에서는 2020년 폭염으로 인한 열 노출로 인해서 경제에 1,00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2050년까지 연간 비용이 5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농작물과 가축에 점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식량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2001년 이래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로 인해서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 등 남서부 6개 주의 농부들에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보험금이 13억 달러 이상 지급되었죠. 폭염으로 인해 가축이 사라지고 식용유가 더 비싸지고 밀과 같은 주요 곡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비용은 탄소 배출량 감소의 정도와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은 2100년까지 2.7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70% 이상의 국가가 제안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인 1.5도를 훨씬 웃도는 최소 1.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지구온도 상승이 섭도 2도로 억제될 경우 날씨에 노출된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14시간의 노동시간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일 4도가 상승한다면 생산성 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폭염이 심해질수록 경제적 피해는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센서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최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조 행장은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 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소리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 현장에 처음 적용합니다. 제품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인공지능이 품질 정확도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구미현 아워홈 회장이 주요 주주 지분을 전문기업에 이양하겠다며 회사 매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부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 지분을 유능한 전문기업에 이양하면서 아워홈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지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국제해양안전대전에 참가해 미래형 해경경비함 기술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이 경비함은 스텔스 선형이 적용됐고 10톤급 헬기 탑재 운영과 드론 운영 기반 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